what's coming. Mr. Wick broke the rules. I trust you understand the repercussions if he survives. John Wick, excommunicado, is now in effect. You shouldn't be here. Nice suit. Good to see you too. I need your help. After this, we are less than even. There's no escape for you. The High Table wants your life. Would you help set the mood for our new guest? Let us begin. Are services still off limits to me? What do you need? Guns. Lots of guns. You think you can take John Wick? You got a nasty surprise coming.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And so far, you haven't disappointed. We can keep this up as long as you'd like. But this only ends one way.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바로 존 윅 3 파라벨룸입니다. 짧은 영상을 보는 내내 계속해서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존 윅 3 파라벨룸은 2014년 존 윅 그리고 2017년 존 윅 릴로드 그 다음에 나온 속편이고요. 현상금 1,400만 달러를 노리는 전 세계 킬러들의 표적이 된 존 윅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전쟁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이 영화 포스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아마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많은 폭력과 살인,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난 듯합니다. 법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듯한데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는 남자 팬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최 변호사님 보셨을까요? 제가 남자 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못 보셨어요? 네. 최 변호사님 영화를 많이 보시는데 많이 이건 아직 보는데 못 존 윅은 재밌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 짧게는 봤는데 제가 나중에 끝까지는 못 보셨고. 예,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리스트에는 일단 올려두셨고요. 배 변호사님은 보셨을까요? 네, 저도 아직 한 편도 못 봤어요. 시리즈가 3편인 것 네네. 같은데 2014년, 17년이 저희 첫째, 둘째 태어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육아를 하느라고 못 보지 바쁘실 않았는데 때였군요. 네, 그래서 못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충분히 또 몰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으니까 저도 아직 사실 못 봤거든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이 존 윅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1, 2편, 이 전편들과는 좀 다르게 존 윅 3의 재미는 바로 이 존 윅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일단 누구든 존 윅을 살해하면 엄청난 현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정인데요. 일단 현상금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상금 이거 좀 불법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대가로 네. 현상금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엄연한 불법이죠. 왜냐하면 그쵸.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네.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네.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건 살인교사 다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위법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거에 미국에서는 현상금 헌터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현상금 딱 사람 얼굴 내놓고 달러 표시해가지고 몇 달 네. 해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사냥꾼 헌터라고 하더라도 네. 범인을 직접 체포하면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 정도만 제보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한테 인계를 해가지고 포상을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불법이다. 네, 불법입니다.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몇 년 전에 이 유병언에 대한 신고 현상금이 있었죠. 신고 현상금 5억 원이었는데 이 현상금이 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상금은 뭐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뭐 현상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신고포상금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검찰과 경찰이 매년 그 신고포상금을 어느 정도 예상해가지고 축적을 해놓은 다음에 네.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 사건에 맞춰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미리 모아둔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럼 현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그 세금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또, 복권 같은 경우는 세금을 떼가잖아요. 20몇 프로, 30몇 그렇죠. 프로 떼는 걸로 알고 떼가는데 있어요. 예. 그 국가에서 그 지급하는 상금이나 포상금, 뭐 네. 현상금에는 법에서 예외를 두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5억 현상금 굉장히 많은 현상금이었는데 역대 현상금이 많이 걸린 범죄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병헌 씨가 5억 원 정도 됐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5천만 원으로 처음에 현상금이 걸렸다가 이제 네. 5억으로 변경됐거든요. 아, 계속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찾기 어렵고 막 하니까 네. 이제 뭐 5억 원 포상금을 걸었었는데 이제 5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현상금이 걸렸었던 사람은 도주범 한 4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예. 뭐 이춘재 그다음에 신창원 아. 연쇄 탈주해서 이제 예. 하는 살인범 그다음에 유영철 그다음에 이항만 정도가 있었고요. 유병헌 씨는 이제 도주범으로서는 최고 액수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이건 꼭 잡혀야 될 사람들만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공학범이죠. 이거. 그렇죠. 근데 좀 재미난 사실이 이 현상금이 또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잡는 데만 포상금을 주는 건, 현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예. 그 생태계를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외래종들이 좀 있어요. 외래종? 그 외래 동물, 외래종 동물.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요? 네, 예. 그 뉴트리아라는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낙동강 유역에서 무려 한 1,200마리가 잡혔대요. 아. 1,200마리가 잡혔는데 뭐 그때 당시에 막 20여 명이 투입돼가지고 했는데 예.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힘을 빌리고자 네. 한 마리당 2만 원. 네. 와, 굉장히 네, 높은데요. 현상금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그 외래종으로 붉은 귀 거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얘도 한 마리당 5,000원에 어. 보상금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 동물들에게도 현상금이 있다는 건 또 듣고 보니까 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저희가 영화로 돌아와서 영화 얘기 해볼게요. 일단 존 윅이 신이 아닌 이상 킬러들과 이 칼과 총을 이렇게 계속해서 쏘면 어떻게 그걸 다 피하겠습니까? 결국 피를 보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친 존 윅을 킬러들의 세계에서 보면 그 또 킬러들의 세계에서 다친 사람을 또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도 다른 킬러들한테 이 치료를 해준다라는 사실을 좀 들키게 되면 목숨을 좀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얘기를 하는 게 괜찮은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파라벨룸을 딱 여기까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잠들었는데 예. 의사가 이제 어쨌든 존 윅을 도와주면 네. 이제 큰일이 나니까 그렇죠. 자기를 마지막에 쏴달라고 하고 총을 쏘고 가거든요. 존 윅이. 예. 근데 어쨌든 집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의료행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단히 유명한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그 의료법 체계를 보면 우선은 의료 행위를 하는 거를 이제 처벌하는 건데 네. 행위 처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네. 국가가 내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장소적 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병원이 안 아니잖아요. 하고 집에서 예.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장소적 제한은 사실상 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해변가에서 네.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근데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데 거기서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 진료를 못 본다라고 네. 하면 장소적 제한을 둬버리면 사실상 응급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원격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원격 진료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뭐 판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의료법 17조에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찰이나 진료를. 원격 진료 말고요. 직접 네네. 만나서. 근데 이런 예. 어떤 직접의 그래서 원격 진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접이 아니다. 대면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대법원이 판례로 정리를 해서 뭐 원격 진료를 하더라도 어쨌든 직접 내가 그 화면에서 환자를 의사가 네. 대면해서 그러니까는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긴 하지만 그것을 직접 자신이 한다고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건 직접 진료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해서 원격 진료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뭐 판례를 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맞고 네. 집에서 했다면 불법은 아니죠. 그래서 합법적인 의료 행위를 했고 네.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아. 게 결론이겠네요. 그렇군요. 네. 영화 안에서는 일단 네. 면허는 있는 사람인데 장소만 집이었을 뿐이지만 네. 이런 상황,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미국에서는 이 총기 소지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영화에서처럼 이 총기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한테 빌려준다. 이거 우리나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총포, 도검, 화학류 등에 관한 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예. 총포 화약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총포를 허가 없이는 네. 소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0조에서는 이제 소지해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는. 그리고 허가는 그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으면 돼요. 네. 그런데 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네. 1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허가 없이 소지할 네. 경우에는 이렇게 3년 이상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양도 양수할 때도 이 총포 등을 양수할 때도 허가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허가를 얻지 않고 양도 양수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행위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시즌 1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시작이요. 존 윅의 차량을 훔치러 온 사람들이 아내의 반려견을 죽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일단 존 윅의 차량을 훔친 거는 절도죄일 것 같고 반려동물을 죽인 것도 죄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반려견을 죽이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랑 크게 위법성이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동물보호법상 어쨌든 학대 행위는 일반적으로 뭐 목을 매단다거나 혹은 그 노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같은 종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뭐 사살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사료 이런 것들을 안 먹여 죽이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대 행위로 처벌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찌됐든 그 반려견을 죽여야겠죠. 근데 제가 제가 영화를 못 봐서 어떤 형태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 그런 반려견을 죽였을 때는 손괴죄로 사실은 모든 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물을 아직까지도 이제 반려견을 제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재물손괴죄로 거의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아마 처벌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를 오늘 좀 길게 하는 편인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화를 보다 보면 존 윅이 이제 누군가를 죽일 때마다 청소부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뭔가 사람 죽고 나서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깨끗하게 하는 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신고하지 않고 이걸 치운다. 그럼 그러니까 시체를 사체라고 하잖아요. 네. 형법 제 161조에 의하면 사체들을 은닉하거나 유기, 갖다 버리거나 네. 숨기거나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체 은닉 또는 사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존 윅 3 파라벨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나 뭐 동화가 있다면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